코스피가 2% 넘게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을 마칠 때 낙폭은 0.86%로 줄어 있었습니다. 유가는 8% 폭등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 1천억 원을 팔아치운 날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선발 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됐습니다. 핵 포기 문제에서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란 항구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이란 관련 모든 선박이 차단됩니다. WTI 5월물은 배럴당 105달러를 넘기며 지난주 종가 대비 9% 이상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103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유주는 웃었고 항공주는 울었습니다. 흥구석유가 4.6% 오른 반면 한진칼은 6.5% 내렸습니다. 대한항공도 3% 하락했습니다.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유류비 비중이 20에서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 항공업종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를 막는 재료가 됩니다. 전쟁 발생 이후 이미 고물가 고금리 우려가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번 호르무즈 봉쇄로 그 우려가 다시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유가 급등이 증시만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9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먼저 미 이란 협상 결렬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달러 인덱스가 99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특수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주간 기준 최대 규모인 약 32억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달러 역송금 수요로 전환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500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도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 경계감이 상단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환율은 결국 1,4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1,500원 선은 여전히 가시권에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날 고환율이 외환 위기와는 다르다며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발언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1,500원 선을 앞에 두고 당국이 직접 언급에 나섰다는 사실이 시장의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환율이 1,500원을 지속적으로 웃도는 상황이 되면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이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은 달러 수입이 방어막이 되지만 내수 중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에서 정반대의 주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43% 내린 20만 1,000원으로 마감한 날 SK하이닉스는 1.27% 오른 104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둘 다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8,200원까지 밀려 20만 원 선을 잠시 내줬고 SK하이닉스도 99만 6천원까지 떨어지며 1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개장 30분 만에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는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 기대가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최근 증권사 컨센서스는 1분기 영업이익 37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디램 가격 상승과 HBM 판매 확대, 기업용 SSD 수요까지 겹치면서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삼성전자가 같은 흐름을 타지 못한 이유는 실적 가시성의 차이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파는 이유로 중국 반도체의 성장과 이에 따른 실적과 주가 변동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HBM 기술 격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는 인식이 수급 차별화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7,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타코, 즉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는 학습 효과가 저가 매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에도 대화 채널 자체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지정학 리스크보다 시장의 초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근거를 종합하면 단기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할수록 유가 100달러 이상 국면이 고착되고 이는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협상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유지될 때만 유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거나 제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가는 빠르게 되돌림을 시작하고 코스피는 실적 모멘텀을 중심으로 반등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WTI가 115달러를 넘어서는 자,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되는 SK하이닉스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느냐입니다. 전자가 돌파되면 물가 시나리오가 우위를 점하고 후자가 확인되면 실적 시나리오가 지정학 불확실성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